안녕하세요. 스체일러스터 김미경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평범한 도구로 전문가 못지않은 수채 기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평범한 도구를 설명해 드릴게요. 미리 짜놓은 팔레트입니다. 요새는 고체 타입의 물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K 타입의 물감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용지만큼은 200g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편의에 따라서 다양한 사이즈로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붓은 둥근 붓이면 수채화 그림이 가능합니다. 저는 작은 그림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큰 호수의 붓보다는 2호, 3호의 화홍붓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체 타입의 물감을 쓰실 때는 이렇게 물펜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1차 시의 첫 번째 배울 그림은 번지기 기법입니다. 번지기 기법은 맑은 물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그릴 꽃의 모양을 그려주세요. 저는 튤립을 그리게 될 텐데요. 튤립의 피는 정도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달라지겠죠? 맑은 물로 터치하여 주시고 물기를 먼저 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흐린 색상의 물감을 가볍게 발라주세요. 이때 바르실 때는 처음에 낸 물기를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조금 진한 농도의 물감으로 터치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물감이 마를 때까지 이 안에서 흐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한 색으로 하이라이트처럼 터치해 주세요. 원하는 대로 잘 모양이 안 나왔을 때는 살짝 새로운 물기를 덧대서 내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멋스러운 표현을 위해서 맑은 물방울을 하나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내준 물기를 따라서 이 진한 색상의 물길이 다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 시에는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이파리와 가지 배우시게 될 텐데 그거를 먼저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연물은요, 그 가지와 잎의 생김에 따라서 꽃이 결정되는데요. 굉장히 관찰이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빠르게 한번 잎을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다르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튤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번지기 기법으로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작은 동그란 꽃다발인데요. 자연스럽게 물기를 먼저 내어주시고 이 물길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릴 꽃의 크기, 다발의 크기가 결정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홍색으로 송이꽃잎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색으로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양한 색상으로 멋진 꽃들을 표현해 보세요. 옆에 지금 노란색이 있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정형화가 된 게 싫으시면 약간 벗겨서 비껴나가셔서 톡톡 찍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지들을 사방으로 장식해 주시고 벽까지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사실 이 꽃다발이 마르면 그 위에 이런 겹가지를 사이사이에 표현해 주시면 더 실제적인 꽃다발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냥 번지는 것을 무릅쓰고 그림을 표현해 보았고요. 코스모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찬가지 기법은 번지기 기법입니다. 자, 코스모스 요새 많이 보실 수 있죠? 코스모스의 꽃잎은 겹겹이 쌓여있는 꽃잎은 아니지만 끝이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 꽃이고요. 단조롭지만 무리를 이루는 꽃이죠. 자, 옆으로 본 모습을 표현했다면 이거는 앞에서 본 모습,
정면은 위에서 본 건 아니고요. 약간 비스듬히 있는 꽃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연한 색상으로 물기를 따라서 꽃의 형상을 자연스럽게 따라가 보시고요. 그리고 좀 두 번째 진한 색상으로 자 덧차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으시다면 진한 색깔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꽃수를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은 코스모스가 마른 다음에 꽃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간단하게 줄기와 가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마르신 다음에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번짐을 위해서 이렇게 번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다면. 자, 하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코스모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가지와 잎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겹가지가 마치 잎 같고 또 잎이 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꽃인데, 자,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코스모스가 아롱진 모습들을 또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당겨쓰기 기법으로 그림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자, 코스모스를 표현해 보았고요. 아까 작은 꽃다발 그림으로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튤립을 그려서 작은 메시지를 적고 간단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엽서를 만들어. 두 번째 익힐 기법은 당겨쓰기 기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꽃은 아니지만 기법의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를 그려볼게요. 물감을 진하게 머금은 선을 두 줄 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맑은 물을 이용해서 처음에 그린 물감을 이렇게 당겨 써서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이용해서 이 물감을 당겨 쓰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맛있는 마카롱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진한 물을 이용해서 당겨 쓰는 기법인데요. 장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장미를 그리는 방법은 다양해요. 안에 속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동그란 달팽이 모양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맑은 물을 이용해 주시는데요. 맑은 물을 묻히신 다음에 진한 물감을 당겨 써서 꽃잎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더 큰 꽃잎을 원하신다면 다시 이 물감을 맑은 물로 당겨 쓰세요. 그래서 꽃의 크기를 크게 원하신다면 많이 당겨 쓰시고, 작은 꽃을 원하신다면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달팽이 모양의 꽃잎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겨 써서 장미를 표현해 주시고요. 자, 다시 달팽이 모양으로 동글동글 그려 놓으신 다음에 맑은 물을 이용하셔서 그려놓은 달팽이 선을 끌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가장자리로 갈 때마다 색깔이 흐려지겠죠. 끝에 물을 당겨 쓰시기 때문에. 그리고 장미가 옆으로 본 송이 장미를 그리고 싶으시다면 약간 켜켜이 쌓인 꽃 속을 표현해 주시고요. 옆으로 본 모습이기 때문에 물을 위로 당겨 쓰지 않으시고 옆으로 당겨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송이장미가 아직 피지 않은 엽장미, 송이장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켜켜이 쌓인 거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리고 맑은 물을 이용해서 또 마찬가지로 당겨 쓰세요. 어떠세요? 멋진 장미가 표현되셨죠? 그리고 간단하게 가지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고요. 이번엔 작은 꽃들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주황색을 동그랗게 그림을 몇 개 그려보시고요. 이런 작은 꽃들은 이 작은 꽃들로만 그림을 그려도 괜찮으시지만 어떤 큰 꽃다발을 그리실 때 작은 소재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고 맑은 물을 이용하셔서 당겨 쓰시는 거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당겨 쓰는 과정에서 면을 메꿔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사이사이 빈 공간을 두시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우세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더 꽃잎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 또 이 사이즈의 꽃다발이 되지만 이 상태에서 이파리를 잎이나 가지 줄기를 표현하시면 또 꽃밭에 핀 꽃들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화병에 담긴 꽃을 표현해 보았고요. 작은 장미를 이용해서 엽서를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미 꽃다발을 그려 보았고요. 이번엔 송이가 큰 꽃다발을 그려 보았습니다. 마지막 기법입니다. 겹쳐 그리기 기법인데요. 적당량의 물이 포함되어 있는 꽃잎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5장 꽃잎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어우러질 수 있는 꽃을 그려볼게요. 진하기 정도가 비슷한 꽃이어서 잘 눈에 띄지 않으시지만 다른 색깔과 색깔이 만난 곳에 혼색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겹쳐 그림으로 인해서 중간색의 효과를 경험하는 건데요. 보라색과 주황색 꽃잎을 표현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팁은 모두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 돼요. 수채화는 물을 이용한 그림이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야지만 그것에 따른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5장 꽃잎을 동그랗게 연결하고 또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가지를 표현해 주시면 멋진 꽃다발 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국을 많이 그리는데요. 저도 이제 수국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국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수국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네, 처음 하신다고 가정하시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수국은 4장 꽃잎이 모여서 꽃송이를 이루는 건데요. 물의 농도를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색상을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보라색으로 할게요. 물의 농도가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꽃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진한 물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군데군데 파란 물감을 한번 이용해 보기도 하고요. 다시 진한 물감을 이용해서 물감과 물감끼리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메꾸지 않은 이유는요. 혼색을 보기 쉽도록 다른 색깔을 섞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국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피는 꽃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수국이 없는 이유도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둥그런 느낌을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수국을 표현해 보셨다면 이번엔 라벤더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라벤더는 파란색. 자, 라벤더 꽃은 어떨까요? 이렇게 방울방울 작은 씨앗 같은 꽃잎들이 모여서 또 소담한 라벤더 꽃이 되고 있죠. 진한 색으로 했다면 이번엔 좀 흐린 색으로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잎이 맞닿는 부분은, 줄기가 맞닿는 부분들은 좀 진한 색으로 방울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굳이 같은 색상을 쓰지 않고 다른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보라색으로 또 표현해 볼게요. 진한 색으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흐린 색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좀 흐린 색으로 표현을 해보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 아주 진한 농도의 물감을 집으셔서 주변에 톡 찍어보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맑은 물을 한번 이렇게 톡 찍으시면 다시 물선을 따라서 물감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잎을 표현해 볼게요. 자, 라벤더입니다. 이제 많이 여기 폈다고 가정할 수 있죠. 라벤더 꽃잎은, 수국은 꽃잎이 굉장히 큰 꽃 중에 하나예요. 넓고 그리고 굉장히 진한 무거운 느낌의 수기 꽃잎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완성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벤더 꽃이고요. 그리고 일부의 수국을 약간 폼을 잡아서 엽서를 만들어 보았고요. 꽃다발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 모두 세 가지 기법을 통해서 꽃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2차 시 수업 때는 가지와 잎을 통해서 완전한 다발과 리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